시진핑이 갑자기 평양을 찾은 그 타이밍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형님이 동생한테 경고를 보내러 간 걸까요? 지금 주류 언론은 이걸 북중 우호 복원 이벤트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오랜 혈맹을 다시 다졌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 해석이 맞으면 왜 김정은은 시진핑이 방문하는 바로 그 시점에 무기급 핵물질을 2배로 늘렸다고 공개 선언을 했을까요? 반가운 손님 맞는 집에서 핵 증산 발표를 방송에 내보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평양과 베이징이 동시에 받아든 신호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지상파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짚은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세 개를 한 그림에 놓겠습니다. 표면에서는 각각 따로 흘러가는 외교 뉴스처럼 보이는 것들이 뜯어보면 한반도 핵 질서 전체가 재편되는 첫 장면일 수 있어요. 1층, 시진핑이 왜 지금 갔는가? 공식 버전과 실제 이유. 2층, 북중 관계의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 러시아 변수가 만든 구조. 3층, 김정은 핵 선언과 이재명 잠수함들이 만나는 지점. 이게 뭘 바꾸는지. 이 세 층을 내려가면서 처음 질문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공식 버전부터 보겠습니다. 시진핑이 갑자기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예상 가능했어요. 북중 전통 우애 확인, 경제 협력 논의, 한반도 안정화 공조. 뉴스 화면에서 보이는 건 두 정상이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고 앵커는 북중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읽어줍니다. 근데 이 방문의 타이밍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시진핑이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영상통화나 특사 파견으로 처리하지 않고 굳이 직접 갔다는 건 그만큼 뭔가 정리해야 할 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외교에서 정상이 직접 간다는 건 메시지 자체예요. 올라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게 이미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트럼프 위기가 시작되면서 대북 접근 시도가 조심스럽게 재개되는 국면이었습니다. 러우 전쟁은 소모전이 장기화되고 있었고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규모가 외신을 통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재명 트럼프 회담이 열렸고 잠수함들이 터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상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김정은의 러시아 도박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를 대규모로 공급하기 시작한 건 2022년 이후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기대한 건 뭐였겠어요? 첨단 군사기술 이전, 위성 발사 지원, 경제 지원 확대. 형님한테 뭔가를 많이 도와주면 뭔가 돌아올 줄 알았던 거죠. 단순히 우호 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꽁물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 자체가 전선에서 소모되고 있습니다. 줄 게 없어요. 기술 이전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경제적 지원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북한이 받은 건 원유와 식량 일부, 외교적 엄호 정도예요. 그런데 준 건 수백만 발의 포탄이었습니다. 가성비가 완전히 뒤집힌 거래요. 주는 쪽이 훨씬 더 많이 준 셈이 됐어요.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가르는 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거위배도 못 갈랐어요. 알도 별로 못 받고 거위만 잔뜩 실망시킨 꼴이 된 거예요. 이제 중국 입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러시아 밀착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닙니다. 구조적 위협이에요.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독자 행동 반경을 넓혀 나가면 중국이 북한에 가진 레버리지가 실질적으로 약해집니다.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핵심은 에너지와 교역이에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조절하면 북한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어요. 이게 중국이 오랫동안 북한을 관리해온 방법입니다. 필요하면 조이고 필요하면 풀어주고 당근과 채찍을 에너지와 교역으로 구현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끼어들면서 이 방정식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게 되면 중국의 에너지 조절이라는 카드가 예전만큼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깊어지면서
첨단 무기 기술 이전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중국이 여태껏 주지 않았던 것들을 러시아가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북한이 러시아 전쟁을 통해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겁니다. 포탄 성능이 실전에서 검증되고 있고 일부 병력은 러시아 전선에 파병돼 실전 경험을 쌓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어요. 이게 군사 능력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허용해주지 않은 방식으로 북한이 군사력을 키우는 경로가 생긴 겁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가졌던 결정적 발언권, 대북 관계에서 독보적인 영향력,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서울발 잠수함들이 터진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한미일 협력 구도도 변수예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일 관계의 온도가 바뀌고 한미일 삼각공조의 성격도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다시 읽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임 정부와 달리 미국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중국과 무조건 대립하지 않는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베이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복잡한 거예요. 무조건 적으로 볼 수도 없고 무조건 우군으로 볼 수도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건 핵추진 잠수함 도입 허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해버렸어요. 즉석에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신호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뭔지부터 이미지로 그려보겠습니다. 일반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로 움직여요. 배터리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합니다. 올라오면 탐지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그게 없습니다. 핵원자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 보충 없이 수개월을 잠항할 수 있어요. 사실상 바다 어딘가에 계속 숨어서 위치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전략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억지력의 핵심이에요. 당신이 나를 때리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응사가 온다는 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가 몇 개냐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예요. 한국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무기 하나를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이 이걸 갖는다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대남핵 공격 시나리오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북한이 선제 핵타격을 해도 한국 땅에 미국 전략 자산이 살아있으면 반격이 온다는 구도인데 핵추진 잠수함이 생기면 한국 자체가 독자 반격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핵억지 방정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전략 핵잠 수함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 해군에 생기는 거예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쌓아온 해양 억지력 구조 전체에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시진핑이 잠수함 딜 소식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지 짐작이 가죠.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잠수함 딜은 방산 뉴스로, 방북은 외교 뉴스로, 핵물질 발언은 군산 뉴스로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이 세 개를 한 화면에 놓은 분석은 거의 없었어요. 각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반도 안보 방정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이 세 개를 동시에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시진핑이 김정은을 달래러 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북중 관계가 삐걱거리니까 직접 가서 다독인 거다, 이렇게 익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는 복원됐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달래러 간 게 맞다면 김정은은 왜 그 시점에 핵물질 증산을 굳이 공개 발표했을까요? 달래줄 상대가 있으면 조용히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반대로 했습니다. 시진핑이 방문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핵능력 강화를 전 세계에 선언했어요. 이건 환영 메시지가 아닙니다. 포지션 공표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표면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해요. 시진핑이 간 건 관계 복원이 아니에요. 북한이 더 이상 중국 없이 독자 행동하지 못하게 선을 다시 그을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러시아 가서 많이 친해졌더라도 내 집 주인은 여전히 나야. 한반도판에서 내 발언권을 인정해야 해. 이걸 확인하러 간 거예요. 삼국지에서 조조가 황제를 끼고 제우들을 호령했잖아요. 북중 관계가 예전엔 그런 구도였어요.
중국이 레버리지를 쥐고 북한을 통해 한반도판을 관리했습니다. 미국이 압박해도 중국이 완충제 역할을 해줬고 북한은 그 엄호 아래서 핵 개발을 이어나갔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구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미 러시아라는 카드가 생겼고 거기에 핵 억지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압박이 예전만큼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조조화법이 더 이상 안 통하는 제후가 생긴 거예요. 시진핑이 방북을 얻은 건 대화 채널 복원이에요. 일정 수준의 관여 재확인,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못 얻은 것도 분명합니다. 북한의 러시아 밀착을 근본적으로 끊을 레버리지는 없어요. 김정은 이 핵물질 2배를 선언한 이상 중국이 북한에 가한 압박의 실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북중관계 재정비가 진짜로 의미하는 게 뭔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해요. 중국이 원하는 건 북한이 미국과 단독 협상을 해서 북미 관계를 독자적으로 풀어가는 시나리오를 막는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딜을 하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이건 중국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시진핑이 방북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북미 단독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이 반드시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는 걸 김정은에게 다시 확인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문이 단순히 북중 관계 강화가 아니라 중국이 한반도 협상 구도에서 배제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겁니다.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김정은 이 무기급 핵물질을 2배로 늘려서 생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의 청중이 누구냐면 시진핑 혼자가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도 청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청중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한테 접근하고 싶으면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인정해. 오바마 때처럼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하러 오면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식으로 딜을 하고 싶으면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오라는 거죠. 테이블에 앉기 전에 내 패가 얼마나 강한지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오바마 스타일의 전략적 인내에도 바이든 스타일의 압박 일변도에도 북한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걸 트럼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에 대한 선제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을 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러시아에서 기대만큼 못 받았더라도 내 핵 능력은 그 전에 이미 충분히 올라갔어. 중국이 제재를 강화하거나 에너지를 조여도 나는 핵으로 버틸 수 있어. 너의 레버리지가 예전만큼 안 통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고 너도 알아야 해. 이게 신호예요.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잠수함 딜을 받아냈다고 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미 2배의 핵물질을 보유했어. 한국이 억지력을 키우는 속도보다 내 핵 능력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인식해. 이 세 방향으로 동시에 발사된 신호입니다. 상당히 긴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한 군사 자랑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뒤집어 봐야 하는 게 있어요. 강하게 보이려 할수록 사실은 혼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핵심이냐면요. 핵 능력이 올라갈수록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는 공간은 오히려 좁아집니다. 추가 제재가 쌓이고 대화 파트너로 나서려는 나라들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외교적 고립이 깊어져요. 핵을 강화할수록 고립이 강화되는 구조예요. 이게 북한이 스스로 만든 딜레마예요. 김정은 이 핵을 2배로 늘린 건 힘을 과시한 게 아니라 고립을 버티기 위한 선언이에요.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이 없어진 자리를 핵으로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러시아도 기대에 못 미쳤고 중국은 선을 그을어왔고 미국은 압박하고 있고 한국은 잠수함들을 받아냈어요. 사방의 압박이에요. 핵이 아니면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냉전 말기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가 소련과도 서방과도 거리를 두면서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자주 외교의 기수라고 했어요. 독자 노선을 걷는 동안 그는 점점 더 고립됐고 결국 측근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그 독자 노선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는 역사가 알고 있어요. 다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핵이 있어요. 차우셰스쿠에게는 없었던 변수예요. 이게 김정은을 차우셰스쿠와 다른 위치에 놓는 겁니다. 고립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구조가 됐어요. 이제 이게 한국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서 받아낸 잠수함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에요. 한미동맹의 질적 전환점이고 한반도 안보 방정식에서
한국의 독자 발언권을 강화하는 첫 걸음입니다. 트럼프가 즉석에서 오케이를 했다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이런 결정을 쉽게 내줬나.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뜯어보면 이게 꽤 합리적인 거래입니다. 한국에 무기를 팔고 한국의 방위 부담이 늘어나고 한국 자체 억지력이 강화되면서 미군 전력 분산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트럼프가 평소에 동맹국들한테 뭘 요구해 왔는지 생각해 보면 이건 딱 트럼프식 거래 논리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지키는 능력을 키우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구도. 트럼프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대북 억지력 강화이면서 동시에 대중견제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바꾸는 계기예요. 지금까지 한국은 핵 억지력을 사실상 미국에 의존했어요. 해구산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이 쥐고 있는 우산 아래 서 있는 구도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생기면 그 우산을 한국이 일부 분담하게 돼요. 의존 구조에서 분담 구조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의 외교 안보 역사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이제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김정은 이 핵물질 2배를 선언하고 한국이 잠수함 D를 받아냈다면 예전 방식의 비핵화 로드맵은 현실성이 없어요. 테이블에 앉는 조건도 의제도 주고받을 카드도 전부 달라진 상황이에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에 그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진 카드는 억지력 강화와 대화 병행이에요. 한편으로는 군사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막아놓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잠수함들은 억지력 쪽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화의 무게도 바꿉니다. 억지력이 강해진 상태에서 하는 대화와 억지력이 약한 상태에서 하는 대화는 다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뭘 줄 수 있고 뭘 받아야 하는지의 구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진핑이 갑자기 평양을 찾은 게 우연이냐, 경고를 보내러 간 거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이게 그 둘 다라는 겁니다. 경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중국이 한반도 판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해요. 시진핑이 직접 내려간 것 자체가 중국이 지금까지의 방식만으로는 북한을 잡아두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행동인 거예요. 시진핑은 갔습니다. 북중 관계를 재정비하고 돌아왔겠죠. 근데 김정은 이 핵물질 2배를 선언한 이상 중국이 가진 레버리지의 실제 한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딜로 억지력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시작했고 그게 평양과 베이징에 동시에 신호를 보냈어요. 여러분이 이 방문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습니다. 표면만 보고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어요. 판이 고요한 게 아닙니다. 판이 너무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서 소리가 아직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 때는 이미 늦습니다. 김정은의 핵물질 2배가 협상 카드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건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잠수함 도입 속도와 북한 핵 고도화 속도 중 어느 쪽이 먼저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아직 모릅니다. 2000년대 초 육자회담 기억하시죠? 그때 북한은 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어요.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처럼 다뤘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핵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체제 생존의 기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당근이 뭔지, 그 당근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이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이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계속 짚어나가겠습니다. 이 판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를 원합니다. 빠른 딜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이 예전과 달라요. 핵을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핵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다른 조건을 얘기하겠다는 자세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딜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편 이재명 정부는 이 구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대화 공간을 유지하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워싱턴이나 베이징에 넘기지 않으면서 서울이 독자 발언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잠수함들은 그 첫 번째 포석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상파 보도에서 보이지 않는 구도를 이 채널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